대한민국 청년 대졸 백수 문제의 구조적 원인. 서론 400만 대졸 백수 시대. 졸업하고 한 열 몇 군데는 넣었던 것 같습니다. 1차에서 됐고 2차 필기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에는 400만 명의 대졸 백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할 수 없는 구조, 그 안에서 청년들은 오늘도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역 격차 서울로 가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다. 집이 좀 시골이다 보니까 공부할 환경 자체가 도서관이 없어요. 집에서 하다 보니까 제한적이더라고요. 지방 청년에게 취업 준비는 이중으로 힘듭니다. 도서관도 없고 스터디 모임도 없으며 취업 정보도 부족합니다. 취업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공부하는 쪽에서 있으면 정보력도 그렇고 많으니까. 결국 지방 청년들은 서울로 올라와야 합니다. 고시원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여기에 생활비 3,040만 원이 추가됩니다. 최대한 딱히 딴 거에 돈 나는 게 밥값하고 자격증 시험비, 책값 정도밖에 없으니까 생활이 좀 제한적이에요. 취업 설명회도 대부분 서울에서 열립니다. 창원에서는 전문적인 걸 듣기 위해서는 부산이나 창원보다 대도시로 나가야 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지방에 사는 것 자체가 취업에서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요된 불평등입니다. 천문학적 취업 준비 비용부의 대물림. 2년 준비하는 동안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학원비까지 다 해서요. 취업 준비에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토익 학원, 컴퓨터 학원, 면접 학원을 기본으로 다녀야 합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토익은 필수로 있어야 되고, 토익 스피킹도 있어야 돼서 영어 학원은 기본적으로 다니고,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면접 학원도 다니고, 항공사를 준비하는 청년의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면접 볼 때 메이크업이 10만 원 들고 헤어하는 게 5만 원 들어요. 옷 같은 것, 프로필 사진까지 하면 정말 취준생 패키지가 거의 100만 원이 들거든요.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지면 투자한 100만 원은 고스란히 날아갑니다. 처음에 제 돈으로 하다가 모자르니까 부모님께 부탁했죠. 나이도 많은데 계속 돈 보내달라고 할 때마다 좀 많이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취업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남들은 좋은 교육받고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좋은 화장품 써가면서 준비하는데 나는 그런 거 없이 과연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 때문에 돈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아닌 집안 형편이 미래를 결정하는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살인적 경쟁률 1만 8천 대 1의 전쟁. 서류에서 한 1만 8천 명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점점 경쟁률도 더 세지고 일자리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공통 분야가 다 같기 때문에 한 개 공기업 채용에 18,000명이 몰립니다. 대기업은 더 심합니다. 총 5군데 넣었고요. 서류가 떨어진 게 많아요. 서류까지 합하면 열 몇 번 정도 지원하게 됐고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스펙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학점, 토익,
자격증, 인턴, 공모전, 봉사활동 등 끝없이 쌓아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경쟁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1학년이 벌써 왜 취업 박람회 왔어요? 제 학교가 취업 특성화고 했어요. 바로 취업 나가라고. 1학년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촌에는 쉬운 것처럼 돼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토익 점수 높아야 되고 많은 걸 느꼈죠. 사는 게 쉽지가 않고 공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은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스펙 쌓기와 취업 준비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심리적 압박, 보이지 않는 상처. 아무래도 불안이 심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점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시즌씩 넘어가면서 상반기 시즌, 하반기 시즌, 또 안 되면 다시 상반기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취업 준비생들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1차 합격하고 나서 제가 임원진 면접에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면접 보기 전까지 매일 울었거든요. 감사의 눈물과 두려움의 눈물. 지금은 어떤 결과 나올지 하루에도 잠을 좀 많이 못 자고 있어요. 지금은 좀 초조한 느낌이에요. 한 번의 면접 기회가 너무 귀해서 매일 울 정도의 압박을 받습니다. 교수님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면 괜히 제가 무능하게 보지 않을까, 아직까지 취업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좀 있죠. 주변의 시선도 큰 부담입니다. 저도 학부생 시절 때 졸업생들 보면 저 사람 취업 안 하고 뭐 하지 이런 생각 간혹 했었거든요. 연애도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했습니다. 취준생보다는 이런 직업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좀 더 낫고 자랑스럽잖아요. 제가 투잡 쓰리잡 한다 해도 어차피 타이틀이 취준생이니까. 인간관계도 끊습니다. 친구들 연락처 다 지우고 들어왔어요. 공부하려는데 친구들하고 연락하다 보면 통화하다가 수다 떨고 만나서 술 먹고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시간이 다 낭비될 것 같아서요. 공백기에 공포 쉬는 것도 죄가 되는 사회. 대기업이나 사기업들은 공기업 제외하고 그런 쪽은 제 공백기를 증명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한 6개월, 한두 학기 정도는 유예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학교에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못하면 공백기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청년들은 이력서에 빈칸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졸업을 늦추거나 의미 없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공백을 메웁니다. 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회. 취업 준비 기간이 평균 23년인데 이 시간을 공백으로 보는 기업들의 시각이 청년들을 더욱 압박합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대기업이 아니면 실패. 대기업 가면 연봉도 분명히 많이 받을 거고, 친구 만나면 나 취직했어. 뭐 취직한 게 삼성전자야, LG전자야, 현대자동차야 이러면 다들 막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겠네 이럴 텐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임금은 2배 이상 차이 나고 복지와 고용 안정성, 사회적 인정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큽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은 말합니다. 대기업 사람들 대비 중소기업을 내가 잘 다니고 있다고 느낄 때는 나의 생활이 많이 보장될 때죠. 퇴근 시간 딱 되면 보장해줘요. 대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스스로 뭔가 하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남아서 하게 되고, 똑같은 야근이라도 자발적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극소수이고, 매년 수십만 명이 좁은 문을 두고 경쟁합니다. 합리적인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청년이 아니라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입니다. 취업해도 불안 인턴의 현실. 제가 아직 인턴이라 회사나 그룹사에 대해 아직 잘 아는 바가 없어서 취업에 성공해도 불안은 계속됩니다. 안 불안하다면 거짓말이죠. 사실 인턴이 되게 불안정한 거니까. 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 회사에 계속 남아있을지, 아니면 다시 제 방에 돌아가서 자기소개서를 또 다른 곳에 지원하고 있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 아침에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옆에 어떤 남성분이 같이 서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같은 층에 내리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이 저희 회사 대표님이셨습니다. 오전 내내 진짜 머리가 막 혼미해서 일도 제대로 못했던 신입사원의 불안과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길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 모두가 대기업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선택한 20대 청년도 있습니다. 배 묘목도 심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면 다양한 게 필요하잖아요. 임대료 200만 원 빌려놓고, 농약, 인건비, 기계 빌려 쓰는 돈. 이 돈을 부모님이 대주시기도 하고 제가 틈틈이 알바해서 마련했죠. 미용사가 된 청년도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한 130만 원 정도요. 그걸로 어떤 걸 쓰세요? 저축하고 교통비, 그 외에는 가발 사거나 매직기 같은 도구 사는데 많이 써요. 그럼 생활비가 좀 모자라지 않나요? 어차피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부족하지 않아요.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기상은 6시 반쯤 하고요. 7시 반쯤 나와서 12시까지 일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쉬고 1시부터 6시 아니면 해질 때쯤 7시까지 일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서도 제 꿈은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거라며 버팁니다. 결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부딪혀 보니까 한국의 취업 시장은 정말 어렵구나 뼈저리게 느꼈죠. 청년들은 충분히, 아니 과도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쓰고 인간관계를 끊고 매일 울면서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1만 8천 대 1의 경쟁에서 탈락합니다. 이것은 청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역 불평등, 천문학적 준비 비용, 살인적 경쟁률, 노동시장 양극화, 공백기 차별 등 구조적 문제입니다. 청년에게 더 노력하라고 다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대 차별 철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스펙이 아닌 실력 중심 채용,
공정한 기회 보장, 다양한 진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노력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